네, 어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나경생님. 네, 진진세계님도 들어오시고. 은희쌤도 들어오셨네요. 영원한 사랑님, 진희쌤도 들어오시고. 고맙습니다. 은희쌤님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되시나요? 진희쌤님, 일요일날 번개, 영일대에서 번개 가능하다고요? 좋습니다. 자, 포항에 가까이 사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 일요일 아침에 영일대, 예, 아침 운동하러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분이나 들으셨네요. 내일 아침에 다들 일찍 가시죠? 음식하러.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고향길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빡뜨님, 얼음땡 온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니스님은, 새벽 5시 출발이요. 일찍 출발하시나요? 5시 기상하셔야 되는 시간이신데, 그죠?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 음식 하시면서 명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다들 부지런하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채팅창에 올라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창에 올라오는 거를 제가 다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글들을 쭉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분 정도가 질문을 올리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못 보는 바람에 답변을 못 해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자, 한 분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만한 곳, 체험학습 갈 만한 곳을 좀 추천 좀 해달라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변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가까운 지인들한테 괜찮은 곳을 좀 소개를 좀 해봐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우리 청하에 체리따기 체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체리따기 체험. 그리고 양산에 히어로 스포츠라고 있다고 하네요. 이 히어로 스포츠가 양산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주는 이제 유아들 버전으로 놀 수가 있고 양산은 초등부 아이들이 놀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곳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가시면 이제 고래박물관 여기도 나름 체험해볼 만한 곳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올리셨냐면 활달한 아이와 산만한 아이의 구별법이 따로 있느냐라는 질문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말인데 활달하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산만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남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팅을 이 질문을 올리셨던 분의 이제 아마 아이를 통해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좀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활달한 아이였어요. 되게 성격도 좋고 이 질문을 올리셨던 분 아이가 되게 싹싹하고 아이답지 않게 어른들 만나서도 인사도 넉살스럽게 인사도 참 잘하고 굉장히 성격이 발랄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요즘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인사성도 좋고 싹싹하고 정말 이렇게 언변이요 막힘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성격이 소곤소곤하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그 성향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되게 아이를 잘 챙기다 보니까 어디 이제 그분 다니시는 곳마다 아이를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어른들 보고도 낯가리지 않고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만약에 들었다면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활달한 아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굉장히 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너무 산만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활달한 아이인데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넘치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는 아이예요. 외향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 노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한 아이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성향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리셨던 우리 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은 성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활달하면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너무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050 재테크님, 영일대에서 번개 좋아요. 아, 우리 4050 재테크님이 대구의 리틀 소시움도 추천한다라고 올리셨네요. 자, 유아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 리틀 소시움도 괜찮다고 합니다. 대구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외출을 언제 가봤냐 싶을 정도로 자꾸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또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네.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라는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여러분들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올려보시고 제가 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채팅방에 올라왔던 글들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한 분을 또 지난번처럼 뽑아서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물은 뭐냐면 짜잔 이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아는 지인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만드세요. 요 안에 지금 꽃이거든요. 요 모양, 꽃이고 여기에 이제 로고를 이름을 새길 수가 있는데 그 뽑히신 한 분께는 제가 그분 성함 적어서 여기 새겨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엄마란 어떤 엄마를 얘기하는지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올려줘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즉석으로 떠오르는 말들을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잘밤인데 너무 깊게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툭 떠오르는 말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나경생님. 우리 여기서는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언니. 좋은 엄마란 우리 진희생님. 다정한 엄마다라고 올리셨네요. 다정한 엄마. 맞아요. 제가, 그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현장에 있을 때 얘들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많게는 이제 중학생까지 제가 이제 가르쳐 봤는데 아이들에게 물었었어요. 그때 제가 너희들은 이렇게 엄마가 어떤 엄마였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이제 저학년 버전, 고학년 버전으로 달라져요. 저학년들은 주로 1차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해요. 그래서 선생님 좋은 엄마는요 제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는 엄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용돈을 좀 많이 줘서 문구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엄마. 그런 엄마를 되게 선호해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애들이 이제 그 지식 수준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이게 욕구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고학년들은 어떤 엄마를 좋은 엄마라고 평가하냐면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 그리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터치하지 않는 엄마, 그리고 친구랑 내가 놀고 싶을 때 좀 놀 수 있게끔 허용해 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 엄마, 또 시험 성적에 대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엄마를 이제 좋은 엄마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래서 한 분이 정상아님이 돈 많은 엄마라고 했네요. 좋은 엄마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좋은 엄마 되려면. 네. 영원한 사랑님은 늘 아이에게 애정을 갖는 엄마. 맞죠? 오, 우리 나경생님은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엄마. 좋습니다. 우리 진진세계님은 좋은 엄마랑 공감해주는 엄마. 맞아요. 네. 좋은 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아이 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둘 다 이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엄마도 뭐락하고 아빠도 뭐락하면 아이는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 중에 아이의 잘못을 두고 만약에 아빠가 성공격을 해서 아이를 막 뭐락한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따닥거려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아이 편을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 줄 수 있고, 이게 참 엄마라는 자리가요. 되게 인내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아이 앞에서만큼은 좀 많이 자중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신 경험이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비로소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된다.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감정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정도로 성장하는데 만약에 세 아이를 키운다면 얼마나 많이 성장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주변에 또 의외로 아이 세 명을 두신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애를 세 명을 키우면 부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또 애가 많은 또 가정일수록 되게 또 부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화목하시고. 또 아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를 또 많이 다자녀를 두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국자 소리 듣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그죠? 가면 갈수록 이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 이제 이 제목으로 썸네일을 올렸는데 주변의 반응이 썸네일의 사진이 너무 무섭다. 그 여자분의 막 눈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에 관련되는 공부를 이제 계속 해가면서 썸네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패턴에서 요즘에는 조금 과감하게 만들려고 해요. 과감하게. 좀 시선도 좀 끌기 위해서 제목도 좀 과감하게 좀 애써 적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썸네일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주제 자체가 제가 기존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조금 패러디했어요. 패러디해서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라면 특히 또 이제 엄마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상태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남다른 마음을, 각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를 처음 대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욕구. 그 당연한 것 같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제 각자의 패턴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엄마는 충분히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원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고 다른 방법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랑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러냐 이러면서 또 부모들은 자기 또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모들이 자라왔던 그 시절 그 다음에 커가면서 느꼈던 그러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낳는 부모라면 마땅히 육아 도서도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그리고 마음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있을 때도 보면 제 또래는 아니지만 저보다 조금 이제 하향되시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상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조금 놓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교육관이 맞는데 왜 선생님은 내 교육관에 대해서 태클 거느냐, 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제 생각을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서 내가 지금 이 하는 방법이 맞다. 맞기 때문에 너는 이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래서 이제 아이한테 또 강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생각하는 거, 아빠가 생각하는 거, 이것 또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이 엄마는 위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자,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또 있는데 아이에게 이제
뭐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제 감사일기를 써라. 이런 건 우리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하루 되돌아보실래요?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자, 누구야, 니 오늘 이거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돌아보시고 채팅 한번 올려주세요. 제 주변에 우리 그 이제 아는 지인 선생님 한 분이 아이가 평소에 이제 엄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되게 많이 한다면서 이제 그 지인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킨십을 많이 하는지, 아이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킨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진세계님 만들기를 정말 잘해와서 폭풍 칭찬했어요. 오, 잘하셨어요. 진진세계님 맞습니다. 저는 그 우리 애 어렸을 때 초반에 이게 참 안 됐어요. 폭풍 칭찬. 예. 막 간지럽고 막 이랬거든요. 오버해서 칭찬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막 이랬는데 애들이 어릴수록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오버해서 칭찬하는 거. 우리 진희쌤님 하루 종일 들으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세요. 진희쌤님. 막 눈에 그려져요. 예. 아이가 어떻게 엄마한테 했을지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가요. 되게 좋아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감성이 풍부하고요. 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적, 외적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최대한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자존감 뿜뿜입니다. 뿜뿜. 비싼 메이크업, 옷 이런 거 안 사줘도 엄마가 평소에 하는 말, 아이의 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해두면 애들은 저절로 크는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하면 우리도 즐겁지 않나요? 우리 기분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죠? 부모들도 인간인지라,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얘가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치대고 이러면 좀 귀찮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또 우리가 또 어른이기 때문에, 그죠? 감정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겪다 보면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진세계는 지금도 스킨십 중 좋습니다. 이게 스킨십도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얘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좀 크잖아요. 크니까 또 쑥스러워하고 막 부끄러워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이니까 여러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스킨십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좀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조카를 키우던 이모 부부. 결국에는 아이를 그렇게 정말 아깝게 보낸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댓글창에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채팅창에 채팅이 별로 안 올라오네요. 우리 여러분들 뭐 다른 일 혹시 명절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꼬지 꽂고 있고 산적 꼬지 꽂고 있고 막 이러신가요? 안 그래도 제 아는 그 지인분은 아이들 재워놓고 산적 꼬지 끼워야 된다면서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하던데, 내일 또 이제 명절 음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미리 준비해 놓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웃을 일이 좀 많이 생기세요? 어떠신가요? 많이 웃고들 계신가요?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그죠?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우리 그 사람 사는 게 맨날, 그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뭐 사건 사고는 있게 되어 있고 생기게 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겪을 때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사건을 나에게 오는 기회로 전환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결국에는 기회로 찾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힘듦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생각이 바뀌면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이 바뀌다 보면 저절로 이제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행동이 바뀌다 보면 내 주변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그렇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일이 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 전에는 왜 우리 뭐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만 왔지 내 가슴으로는 안 내려왔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느껴져요.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내 아이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같이 지내는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게 내 아이가 또 휩싸이게 되고 또 그것을 또 풀어주는 과정에서 엄마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내 아이는 아무리 잘하고 있지만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또 그렇게 안 받쳐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엄마들은 이제 이성을 잃을 때도 있고 아이들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엄마들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런 것에 이제 엄마는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엄마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혜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했던 말들 우리가 평소에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고 아이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님, 오늘 하루 종일 고단한 몸이었지만 저를 보니까 기분이 업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에너지 빵빵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 작가님 즐기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충분한 엄마님 오셨네요.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애들 씻기느라. 애들 자는군요. 지난주에는 같이 들어주더니 우리 아이들. 반가워요. 진진세기님, 생각뿐만 아니라 추진력이 짱이다고요? 아이들이 추진력이 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진진세기님? 그쵸. 진진세기님하고 충분한 엄마님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 그죠? 우리 유튜브 교육할 때는 단톡방이 막 계속 글이 올라오고 살아있었는데 요즘에 단톡방이 너무 조용해요. 진진세계님, 충분한 엄마님, 단톡방 좀 살려주세요. 모닥불 다시 피워주세요. 제가요? 진진세계님? 추진요. 라이브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칭찬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 1년 반 만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한 건데 그 전에도 해야지 하면서도 정말 마음을 못 먹었어요.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멘탈이 좀 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겁을 먹었어요. 이 라이브 방송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악플이 막 올라오고 이러면 그것도 쳐낼 수 있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말들, 좀 부정적인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겁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왜 구독자 1000명이 4000시간의 뷰를 채우면 우리가 기본적인 광고 수익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청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저를 찾는 분들하고 이제 가까이에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내게 되면서 솔직히 제가 이제 자녀 양육서인데 코로나 때문에 부모 교육 강의가 안 들어왔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엄마들이 부모 교육을 듣는데 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 교육이 많이 이제 취소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좀 더 빨리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예. 우리 진진세기님이랑 충분한 엄마님 영상 올리셔야죠. 영상 알림이 안 옵니다 요즘에. 영상 또 올리셔야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밀어붙이는 성격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해요. 귀찮게 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래도 옆에서 조한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편이라도 올릴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뭐, 제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내하고 교육하는 중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안 하면 못 해내시더라고요. 겁을 내서. 선생님 저 조금만 더 준비해서 할게요. 제 컨셉이 좀 더 갖춰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계시는 분들 중에 영상 언제 다 되나요? 첫 영상 올려야지요 라는 제안이 옆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면 조한쌤이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엄마니 밴드 만드셨다고요? 그 밴드에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밴드에서 영상 올리신다고요? 매주 월요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리고 있구나. 네네. 좋아요, 좋아. 오, 진진석이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와, 좋습니다. 야, 멋지십니다. 진진석이님. 벌써 한 달 채우셨어요. 쉬지 않고 운동 중. 오, 진짜 잘하셨어요. 격하게 칭찬합니다. 진진세계님. 혼자였으면 힘든데 그래도 옆에 동기분들이 계시고 그죠? 옆에서 관심 써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해내시잖아요. 잘하셨어요. 진진세계님 안 그래도 날씬하신데 홀쭉해지셨겠네요. 맞죠? 공약이 맞아요. 공약이 무서워요. 그래서 왜 연초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라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공약이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0일 정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이게 루틴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100일 정도가 걸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넘게 뭐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의 루틴을 내 몸속에 완전히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나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맘만 먹으면 해져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정도 감사일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이룬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루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탄력이 받아지기 때문에. 우리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그렇다잖아요. 외국어 띄는 것도 어느 정도 요 맥시멈만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2개, 3개는 그냥 한다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습관 하나를 내 몸에 이렇게 완전히 장착시키는 것도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만 이렇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절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일어나지고. 네. 되게 좋아요. 진진색이니 홀쭉이 안 됐다고요? 충분한 엄마님, 우리 팀들 짱입니다. 조한쌤이 동기부여 잘해주셔서, 또 이게 또 저한테로 돌아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합시다 이래서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 따라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싸우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하나요? 얘랑?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요. 채팅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뭐 그게 아이의 일로 되었든 아니면 또 뭐 부모의 그걸로 되었든 간에 아이랑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아이랑 화해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이랑 화해를 하는지 그거 한번 창에 올려줘 보세요. 채팅창에. 하루는 안 넘기려고 해요. 오, 우리 충분한 엄마님 성격 좋으시다. 품성이 좋으시다. 예. 이게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왜 부부 사이는 그게 안 될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싸울 일이 없지만 한 번씩 이제 싸울 때 부부 사이에도 이게 바로 그날 당일에 풀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막 며칠씩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하고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충분한 엄마님은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아이와의 관계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어떤 서로 뭐 불편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자꾸 그 상황을 막 되뇌이면서 스스로가 더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막 떠올리면서. 정신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진일생님 아직 어려서 제가 화내도 애가 애교 부려서 와 대단하시다 진일생님 우리 민준이. 예 싸울 일이 없겠어요. 애가 애교를 부려버리면 화를 내고 싶다가도 애가 애교 부리면 웃고 넘어가질 것 같아요. 진진세계님 하루 정도는 애교입니다. 그죠? 애교. 좋습니다. 맞죠? 예,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 맞아요. 그래야 돼요. 영원한 사랑님, 어릴 적에는 그 자리에서 풀었지만 아이가 크면서는 서로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오, 공감 가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제 애가 크면 또 거기에 맞게끔, 음, 우리 부모들도 눈높이를 맞춰서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나아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해요. 이러네. 오,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와의 그런 게 충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더 앞서서 빨리 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얘가 너무 또 마음 아파하면 그게 또 짠해서 엄마가 막 화냈다가도 다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제 달래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또 그저 부부 사이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진진세계님.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잘못했다 싶으면 사과해요. 아이들이 가끔 저보다 어른인데, 진진세계님. 맞아요.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공감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어른들 그러잖아요. 뭐, 부모들은 완벽해야 된다. 애들 앞에서 약한 모습, 미안해,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면 어른의 이게 위계질서가 무너진다. 존엄성이 어른을 좀 귀하게 위험성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무너진다. 이래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근데 저도 진진세계님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도 인간이다라는 거를 기본에 깔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른도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미완성이고 어른도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그래 아까 엄마가 미안했다 라는 식으로 좀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커가면서 자기가 또 수그려야 될 때는 또 수그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절대로 뭐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어른이 돼서도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잘못했다 싶으면 먼저 사과하는 마음. 예. 우리 진진세계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씩 놀랍지 않나요? 진진세계님? 예.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예. 영원한 사랑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맞죠?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맞아요. 우리 제이님은 난 안 놀래는데. 아, 아이가 어른스러운 말을 해도 놀래지 않는다고요? 와, 우리 제이님은 아이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가 보다. 오, 잘 키우셨는데요? 충분한 엄마니. 초등 2학년인데도 나름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맞죠? 예, 맞아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어리다라고 해서 애들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 애들도 되게 빠르거든요. 원체 엄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 애들 굉장히 영특해요.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마음 절대 가지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얘들은 어려서 뭐 몰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생각을 많이 주입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충분한 엄마님처럼 나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좋은 엄마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의 얘기를 좀 충분히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 또 아까 우리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감을 많이 해주는 거. 다정다감한 거. 예.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주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이거 부모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내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정말 너무 미흡했던 부분이 또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 증후군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의 도리를 많이 저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가 아이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네, 그 이제 공부방 시절에 우리 그 가르쳤던 회원 어머님 중에 젊으신 분이셨는데 아침잠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챙겨서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 식탁 위에 후레이크, 예, 후레이크하고 이제 우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 이제 애가 아니까 우유를 항상 떨어지지 않게 챙겨 놓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이가 알아서 후레이크 꺼내서 우유 부어서 말아 먹고 이제 학교에 가고 그럼 아이가 한참 이제 학교 간 뒤에 이제 엄마는 또 일어나서 이제 일상을 또 생활을 하고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는 아침밥은 못 챙겨주지만 다른 거는 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요것도 되게 꼼꼼하게 옆에서 잘 체크해주고 이런 거는 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좀 이제 좀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인간이라서 100%를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로서 기존에 잘하는 것들 그거 위주로 해서 챙겨주면서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애가 또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다를 100%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 같아요. 완벽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제이님, 얘가 말을 안 해요. 와이프 닮아서 말수도 좋고, 아, 우리 제이님은 남자 아버님이시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얘가 말을 안 하는데 억지로라도 하도록 유도해야 하나요? 유튜브 보는 계정님 말 안 들으면 빗자루로 맞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제이님, 얘가 말을 안 하면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얘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아빠가 막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말해라 해라. 또 말 안 하면 막 아빠가 더 화내고 이러면 얘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단 그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많이 나쁘구나. 지금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아빠가 네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그래서 네 왜 얘기 안 하나? 아빠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냐? 이렇게 화내시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세요. 네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아빠 너 지금 너무 궁금하지만 네 생각이 뭔지 아빠 너무 듣고 싶지만 아빠 조금만 더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보는 계장님은 짓궂으시네요. 말 안 들으면 빗자루로 맞아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유일한 매가 빗자루, 그죠? 빗자루 뒤에 손잡이 있는 부분. 그거였는데 지금은 요즘 집에 빗자루도 잘 없잖아요. 그죠? 청소기가 다 있기 때문에 빗자루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진진세계님 같은 취미로 이야기를 터보는 것도 그쵸. 네, 맞아요. 공통된 화제가 있잖아요. 좋죠. 네. 그리고요. 이제 저한테 유튜브 배웠던 우리 이제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가 기존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유튜브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이제 공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눌 거리가. 엄마 이번에 영상 이거 한번 올릴 건데 어때? 네 어떻게 생각해? 라든가 나 편집을 했는데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편집해봤는데 한번 봐줄래? 그러면 이제 아이랑 이렇게 오며 가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좀 더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취미로 아이랑 이야기를 터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진세계님. 우리 진진세계님은 취미가 뭔가요? 뭐 좋아하는 게임 있으세요? 네.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여러분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이것도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지 않네요. 아이랑 함께 했던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랑 같이 이제 막 기타 연습하고 이렇거든요. 되게 보기 좋아요. 딸내미가 이제 먼저 배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한 번씩 이제 막 딸이 아빠한테 가르쳐줘요. 아빠 이거 이렇게 하고 한다고. 예.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고 귀담아 듣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유튜브 검색해서 그 사람 따라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었어요. 웬일로 기타를 배울 생각을 다 했냐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잖아요. 시간도 많고 적적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코로나가 참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물론 잃어버린 부분도 있지만 또 코로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좀 더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은 어떻게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충분한 엄마님. 숨바꼭질 취미 그려져요, 막 머릿속에. 퇴근해서 아빠 오거나 손님 들어올 때면 애들이 숨어서 찾으라고 해요. 좋다. 맞아요. 그때부터 몇 번씩 숨바꼭질 반복.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럼 아빠가 충분한 엄마님 남편분이 일부러 애들을 못 찾는 척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연기 좀 하셔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뻔히 알지만 다른 데 좀 갔다가 일부러 못 찾는 척 해가지고 아이들을 찾으면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막 그려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니스님은 같은 취미는 아니고 정적인 것 같은 듯해요. 책 보고 있으면 얘는 옆에서 클레이로 만들기. 오, 베이킹이랑 캔들 만들기 같이 하러 가보고 싶어요. 이거 캔들 만드는 거예요. 양초. 제가 아는 쌤 중에 요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캔들 공방도 하시더라고요. 예, 코치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체험 될 것 같아요. 진진세계님, 신랑 퇴근할 때. 진진세계님이 숨으신다고요? 어머, 너무 좋다. 충분한 엄마니 신랑 연기를 참 잘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진세계님은 날씬하셔서 숨을 때가 있구나. 그쵸? 또 한 달 동안 운동하셨으니 또 얼마나 날씬해지셨겠어. 좋아요. 뭐 사람 사는 게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그죠? 예, 이러한 게 또 소소한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됐든 아이가 어린 동안에 스트레스 좀 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좀 더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내 아이는 좀 뭐든지 잘하면서 잘 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빨리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한 고등학교쯤 돼가면 그 기대치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또 애들 어릴 때는 이게 기대치가 항상 이렇게 막 끝을 달리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뭐든지 잘했으면 하는 마음.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들이 나 스스로를 부모라는 이 타이틀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아이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커주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소통을 잘하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서 중2병을 막 심하게 겪고 이러면 또 옆에서 보면 또 짠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뭐 이게 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최소한 이제 얘를 이제 어느 정도로 키워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면 얘들하고 이제 평소에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얘들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애가 할 수 있는 거대로 부모들이 좀 안내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진정한 부모가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요 어렸을 때는 부모 욕심대로 애들이 좀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그 애들 대학 가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1, 2학년 때 애들이 과를 그렇게 많이 전향을 한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부모의 욕구에 의해서 부모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학교 과를 선택했다가 한 1년 정도 다녀보니까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를 내리고 이제 다른 과로 전향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매스컴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진세계님 티나게 쏟는다고요? 귀엽네요. 애들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아빠 퇴근해서 띵동해서 이제 들어올 때쯤 되면 애들 막 숨고 찾아보라 하고 예. 그 잠깐의 이벤트지만 애들은 또 그걸 통해서 정말 쑥쑥 성장하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11시가 됐네요. 아, 우리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 또 늦은 시간까지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예, 그 명절 음식하러 또 고향길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찌됐든 그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무탈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혹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질문 있으신가요? 와, 우리 영원한 사랑님이 멋진 글 올려주셨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인꽃이라고 하지요. 모두 행복하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라방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인꽃입니다. 인꽃. 고맙습니다. 네, 충분한 엄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거도 더 드릴게요.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설 연휴 잘 보내시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녀오셔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상으로 또 지나가셔야 되니까 어찌됐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명절 음식 많이 드시고 또 탈나지 마십시오. 예, 고향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제가 또 게시판에 공지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